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너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6월입니다. 우리가 가장 6월이네요. 기다렸던 6월입니다. 6월이에요. 네. 갑자기 톤이 올라가서. 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6월은 뭘 해야 하는 6월은 금방 바깥에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난달 얘기 아닌가요? 아, 네. 바깥에 나가서 맞아요. 의자에 앉아서 맞습니다. 마셔라. 마셔라까지는 안 했어요. 아닌가요? 괄호 열고 숨겨져 있었을 뿐. 아, 그런가요? 저희 옛날에 지적도 받았잖아요. EBS예요. 라고 아, 마시는 얘기 그만해야 된다고. 그 지적 저희 우리 카페인 분들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자체적으로 네. 반성을 했던 거잖아요. 네, 카페인님들은 좋아하셨다니까요. 이 정겨운 분위기. 이제 나가서 네. 야외 평상 이런 분위기, 평상 벤치 이런 데에 들어 누울 때입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저마다 자신만의 그런 바깥 명당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저녁 산책할 때 뭐 그 정자 아래 되게 외진 정자 아래 혼자 앉는 걸 좋아한다라거나 우리 동네 골목길 끝에 아주 야외 테이블이 근사한 어떤 가게가 있다라던가 그런 거 지금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동네 산책의 명소, 네. 나의 이정표가 네. 되는 무언가. 어떠세요? 신지 작가님은? 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과 제가 사는 곳이 지척까지는 좀 겹치죠. 아니지만 네. 겹치긴 한데 그 겹치는 곳에 있는 편의점 한 곳이 편의점? 네. 그 편의점 한 곳이 방송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요? 근데 그 편의점이 아주 그 길맥을 하기에 최적의 편의점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왜 저는 몰랐지? 근데 왜냐면 편의점 테이블이라고 해도 여러분, 편의점 테이블에도 어떤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차도를 향해서만 있는 곳도 있고, 뭐 약간의 그 공원이나 뭐 숲을 향해서 있는 곳도 네. 있고, 그래서 조금 편의점 테이블마다 저긴 좀 앉아서 캔맥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아마 동네마다 있으실 텐데, 그런 걸 한번 올여름엔 찾아보셔도 나의 그 최애 어떤 편맥 아지트 같은 그쵸. 곳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애를 찾아보는 거죠. 캔맥 아지트. 네. 저는 아직 어린데요, 학생인데요, 이러면? 그럼 거기서 음료를 마시면 되죠. 그쵸. 맥주는 어른의 음료일 뿐. 그렇죠, 그렇죠. 음료를 마셔도 되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그럼요. 그냥 내가 바깥 테이블에 앉기 좋은 어떤 네. 나의 아끼는, 애호하는 장소가 있다. 이거 하나 자체가 긴 여름을 나는데 좀 든든한 혹은 작은 기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밀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동네에 대해서.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어떤 분이 북카페에 오셨을지 바로 모셔볼게요. 슬슬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몸이 나무늘보라도 된 것 같이 움직이질 않네.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가족들은 저마다 혀를 찰 텐데. 몰라, 차라면 차라지. 내가 의욕이 없다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냥 그런 사람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같은 거. 가만히 옆에서 덧나지 않게 충전해줄 그런 사람. 어디 없나?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오신 손님. 이분 나무늘 보시네요. 또 오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구면입니다. 분명히 한 계절쯤 전에도 또 네. 한 계절쯤 전에도 이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 빠지고. 사실 다 같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 무섭네요. 진짜요? 지난주 그 어머니와 같이 오신 분하고는 결이 또 다르잖아요.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고 지금 내가 볼 때는 한두 계절 전에 그때도 와서 겨울인데 뭐 춥고 이랬을 거고 네. 봄이 오면 뭐 하나 꽃이 맞아요. 피는데 나는 또 이렇게 네. 꽃이 피라면 피라지 이런 느낌이 지금 느껴진다니까. 이분 또 오셨어. 주로 한숨 쉬시던 그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골 손님인 건 확실해요.
또 오셨어요. 내가 의욕이 없다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뭐? 라고. 심지어 더 독해지신 분.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찾고 있네요. 네,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북카페가 좋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가게 하나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오시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네. 별명을 붙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욕, 의욕이 없음. 무욕씨. 무욕한 분. 네. 무욕씨가 또 오셨네요. 무욕 씨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6월이 되면 본격적인 좀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네. 늘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벌써 5월에도 그 한창 더웠던 오후는 또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확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오존의 영향 같은 거 굉장히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존? 오존의 영향. 네, 오존 뭐 주의보 이런 게 좀 센 아, 날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이렇게 기력이 확 빠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완전히 뭔가 탈탈 털린 듯한 기분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 여름날에 그런 날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이게 기력이 쇠한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드는 날씨가 드디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뭐 이게 단지 마음 먹는다고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책으로 가능할까요? 의욕을 좀 끌어올리기? 상큼해지기? 매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무욕 씨 같은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처방을 잘 받으셔서 계속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한 계절씩 견디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것 가을에 같아요. 또 오실 것 같은데. 또 오십니다, 가을 이분. 바람 부니까 내가 의욕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없는데 어쩌라고 하시면서. 한 해도 다 갔구나 막 네. 이러면서 겨울이 되면 또 올해는 한 게 없는 것 같이 착잡한데 어쩌라고. 나이만 먹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러실 것 같지만 우리는 이분에게도 좀 벌써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매번 어떻게든 찾아내서 처방을 해드립니다. 네, 신지 작가님이 매번 똑같은 분이 아닐까라는 말이 제일 무섭네요. 그런 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어떤 책 펼쳐볼지 보겠습니다. 조용필의 충전이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연아 작가님의 여름의 피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의 피부, 제가 앞서 오존 얘기해서 그런지 피부과에서 내세우는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피부 아니죠? 네, 그런 피부 아니고요. 근데 오늘의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 의욕을 충전하길 원하시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의욕이 없을 때 이게 뭔가 의욕이 없다 해서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막 의욕이 넘치는 곳에 간다고 해서 저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제 소란하거나 에너지가 충만한 곳에 간다고 네. 해서 내 의욕이 충전되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오늘 가져온 이 책은 정말 은은하게 충전을 시켜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여름의 피부여서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네. 생각도 들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저자인 이연아 작가님은 인터뷰, 칼럼, 에세이 등 예술에 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으시고 어라운드 매거진의 에디터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에디터를 거치시고 그리고 이 책의 이 책 기초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이 작가님이 쓰신 그림 일기에 시작을 했는데 노트를 하나 사서 이제 한쪽 면에는 내가 좀 애호하는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림을 인쇄해서 붙이고 그 오른편에는 이제 일기도 에세이도 아닌 자기 마음을 좀 털어놓는 그런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들이 이제 묶이고 또 정리돼서 이 여름의 피부라는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표지 지금 책을 살짝 들어 보여주셨는데 표지에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깊은 수면 아래로 훅 이렇게 들어간 듯한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네. 이 책이 지금 표지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 파랑색을 주로 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찾아낸 어떤 푸른 그림들에서 얻은 좀 푸른 위안 같은 걸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책의 퍼스널 컬러는 블루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푸른 그림에서 이제 4가지 이야기의 줄기를 찾았는데 네. 새파랗게 어렸던 유년, 모든 것이 푸르는 계절, 여름, 네. 또 마음이 멍드는 우울, 비밀을 향해 침잠하는 고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루라는 컬러를 작가님식의 해석을 해서 장을 나누어서 그 각각의
어울리는 그림들과 또 이야기를 함께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책의 그 커버 이 표지에 있는 그림에는 어쨌거나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가 있고 지금 몸을 네. 웅크린 채 발이 위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신지 작가님 책을 들고 있는데 야 이것도 진짜 폐해네요. 엄지랑 검지로 요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자꾸만 요 머리를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지금 막 드는 거예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입니다. 저렇게 진짜 거꾸로 있는 저는 모습을 이런 모먼트마다 정말 소설가의 너무 어떤 하고 싶은데요 지금. 상상력과 네. 이 같은 글을 보고도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구나. 저는 그래서 조금은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 건데 어떠세요? 음. 신지 작가님은 이 표지의 그림을 보고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네. 고민에 굉장히 오래 이제 그 고민에 묶여 있을 때 약간 음. 잠을 자면서 그 고민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아. 모먼트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고독을 완벽하게 고민과 고독을 끌어안으면서 회복하는 거네요, 스스로. 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고민하고 생각이 많을 때 네. 잠을 자버리고 싶은 맞아요. 그런 심정이 들 때 있는데 전 또 그림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우리 그림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벌써 이 표지만 가지고도 수다가 한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카페인 분들도 책 표지 맞아요. 그리고 책 구성 문장들 따라가다 보면 얘기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장을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이 책의 그 서문 외에 첫 번째 글인데 제가 딱 이 글을 읽고 자주 책을 갖고 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글을 네. 쓰셨지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글 앞부분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 듣고 갈게요. 어릴 때 나는 전봇대를 켜는 아이였다. 종종 이 문장으로 내 유년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내가 자란 마을의 중심부에는 차가 겨우 한 대 다닐 만큼 좁은 길이 길게 나 있었다. 마을을 관통하는 그 길을 기점으로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나뉘었다. 우리 집은 그 길 끝에 있었다. 대문에서 10걸음이면 닿는 곳에 작은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 옆에 키 큰 전봇대가 있었다. 그것이 내 소유의, 내 담당의, 그러니까 나의 전봇대였다. 언제 전봇대의 불을 켜고 꺼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온전히 나의 재량에 달린 일이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밥상에 수저를 놓으면서도 할머니를 위해 트로트 테이프 속지에 적힌 가사를 큰 글자로 옮기면서도 나는 집안에서 하늘의 동태를 살폈다. 전봇대 아래는 배웅의 장소이기도 했다. 우리 가족, 특히 아빠와 나는 그 아래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설이나 추석은 모두 쌀쌀한 때여서 나는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데 아빠는 늘 아랫마을에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번은 빨리 들어가자고 재촉했다. 아빠는 말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야지. 그래야 돼. 나는 토를 달지 않았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은 어쩌면 그래서였을까? 미술관에서 마주친 한 그림 앞에 멈출 때,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기 위해 다른 전시관에 가는 일을 포기할 때, 언덕에 있던 내 자취방에 왔다가 걸어 내려가는 친구를 배웅할 때,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가는 애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 미술관에서 나와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면 또 배웅하는 이가 사라진 빈 거리와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빠가 생각난다. 나는 종종 이것이 그로부터 받은 정서적 유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전봇대를 켜는 일을 맡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 아래 푸름을 익혔다. 거기 서서 불을 밝히는 법을, 바라보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기뻐하고 안도하고 슬퍼하고 기대하고 외로워했다.
그 모든 것들이 푸름 속에서 일어나고 또 내 안에 있다는 걸 느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 나는 어릴 때 전봇대를 켜는 아이였다고. 이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들려주면 전봇대에 흰 스위치를 올릴 때처럼 상대방의 얼굴에도 그 빛이 켜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때 나는 다시 저녁에 그 아이가 된다. 송이한의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듣고 왔습니다. 이현아 작가의 책 여름의 피부에 담긴 글 전봇대 켜는 아이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고요. 오늘의 그 의욕 없는 손님 입장에서도 약간 산뜻한 느낌을 받을 법한 동화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음.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전문이 훨씬 긴데요.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더 이 전봇대를 켜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있었던 앞부분이긴 아, 했는데 이게 또 낭독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 네. 앞과 뒤를 좀 편집해서 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전문을 읽으면 산뜻함보다는 이 어린 시절에 그 네. 전봇대 켜는 역할을 맡았던 좀 외로웠던 한 아이의 푸르른 저녁이 굉장히 상상이 되는 묘사가 앞부분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읽으면서 근데 되게 작가님도 이 시골에 살아서 이 그 길다란 길 끝에 전봇대가 있는 그 집에 네. 살아서 이 배전반을 열어서 흰 스위치 하나만 켰다 올렸다 하면서 이 전봇대 켜는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좀 기억들하고 겹치면서 이 글이 반갑기도 했고 이 프롤로그도 이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 네. 장그르니의 섬에 대해 등장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오르는 여명기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그리고 저녁나절 집 앞 전봇대 등을 켜는 순간이 내게는 그랬다. 그곳에서 나를 지배하는 정서가 만들어졌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딱 이 부분 보면서 저도 또 작가님도 듣고 계신 카페인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렸을 때 무엇을 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좀 지배적 정서가 만들어진 한 장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작가님도 지금 전봇대 켜는 아이였다가 이제 발췌해 오신 부분, 그 뒷부분 보면 바라보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우리 카페인님들은 어떤 아이였고, 네. 지금은 또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신지. 저는 이 글과 이 글처럼 전체 뭐뭐 하는 아이에 대해 쓴 건 아니지만 예전에 썼던 에세이 중에 저도 이게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약간 그 어른들은 일하러 나가고 아직은 학교에 가기 전이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마당에서 늘 이제 혼자 보내야 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 오기 전에 개미떼가 줄지어가면 개미떼를 한참 바라보고 뭔가 집에 있던 그 방울이 개와 네. 같이 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마당에 있는 꽃들 관찰하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도 내가 뭔가를 좀 골똘히 바라보게 됐다면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경험이 있어서인 것 같다라는 비슷한 문장을 쓴 적이 있는데 관찰하는 아이였네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제철 행복 쓴 것처럼 왜 네. 자연을 그렇게 관찰하게 됐냐라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게 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세요? 저 어떤 아이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예, 지금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누구의 증언을 먼 세월 그래도 어디까지. 뭐뭐 하는 아이였다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작가님 어떤 소임이라던가 아니면 소임이요. 전봇대 켜거나 아니면 저처럼 마당에서 멍을 하던 아이처럼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그냥 기억나는 부분들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얘기를 한 거가 지금 그것조차 기억이 안 기억이 나는데 불분명 불분명한데 늘 아무튼 청문회 같은 네, 거. 저의 경험인 것은 맞는데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어릴 때 막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엉덩이 춤, 막 이렇게 실룩실룩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우리 고모가 보고 계셨는데, 고모 두 분이 보고 계시다가 일부러 저를 놀리시려고 저희 친구 이름이 신지라고 지금 네. 신지 너무 잘 춘다만 한 거예요. 계속. 아, 그러니까 저도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해지는 얘기지만 제가 미친 듯이 더 지금 cil룩cil룩 너무 춤을 상상돼요. 너무 추다가 얼마나 격렬하게 ong덩이를 흔들었을까. 그쵸. 그 어린 그럴수록 아이가. 신지가 잘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울어버렸던. 그랬더니 이제 고모들이 안아주고 했던 뭐 이런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 어, 재밌네요. 그런 고은 치열했어요. 작가님은 엉덩이 흔든 아이였다. 나 엉덩이 흔드는 아이였군요. 이게 톤이 되게 다르네요. 이 글과. 아니 지금 전봇대 켜는 그러니까 아이와 얼굴 빨개지는 아이와 이 여러 가지 아이 시리즈가 아, 있잖아요. 왜 하필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윤고은 그걸 엉덩이 떠올렸을까? 흔드는 아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님들도 한 장면 한 장면 많이 이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면 그 중에 뭐 추출되는 게 있겠죠. 네. 본인의 삶에서. 그걸로 에세이 써서 보내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봇대 켜는 아이, 이 희연아 작가님의 어렸을 때 지배적 정서가 만들어진 한 네. 장면, 또 나의 소임이 이것이었다 써주신 어. 것처럼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뭐뭐 하는 아이였나? 뭐뭐 하는 아이였는지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낭독할 부분은 이 제목이죠. 책의 제목인 여름의 피부, 이 표제작인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름의 피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는 몸으로 계절을 산다. 여름은 더워서 좋아. 겨울은 추워서 싫어. 계절을 기온에 따른 기호로만 나타내는 건 어딘가 재미없고 맹숭맹숭하다. 수박도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여름이 가버린 것과 비슷하달까? 저마다의 몸이 다른 것처럼 계절을 살아내는 방식도 수천 가지다. 여름에는 새로운 단어를 껴안을 수 있는 몸을 갖게 된다. 여름이 나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절의 모든 흔적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볕이 내리쬐는 대로 느슨하게 몸을 푼다. 바람이 들도록 몸을 연다. 어떤 것이든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간지럽히도록 내버려둔다. 눈꺼풀 위로, 손톱 아래로, 등줄기로, 귓바퀴로, 양뺨으로, 발가락 사이로, 무릎 뒤편으로. 나는 그 중에서 조금 시고 달콤한, 다 익어도 어쩐지 풋내가 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골라낸다. 여름에는 어쩐지 그런 맛이 어울리니까. 발끝으로 굴러오는 무수한 여름의 증거 중에서 몇몇을 주어 탐한다. 내가 여름에 주운 단어 중 하나는 나신이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 나는 종종 그 단어를 즐기는 일을 좋아한다. 혼자이고 외롭지도 않은 남자 없는 여름. 창문을 연 뒤 옷을 훌훌 벗고 집안을 거닌다. 타인의 시선이 부재할 때 몸은 가벼워진다. 그 행위에는 은밀한 자유로움이 깃든다. 신기한 일이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몸은 나에게서 고립되지 않는다. 혹은 그럴 때만 나에게 몸이 있음을, 살아있음을, 여기 있음을 깨닫곤 한다. 이런 홀가분한 상태만큼 기분 좋은 일도 있다. 세상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 몇 겹의 옷을 두르고 지내는 겨울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무언가에 닿은 피부는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동시에 피부에 닿은 대상의 상태도 알린다. 그 접촉면에서 대화가 일어난다. 무릎이나 종아리, 팔꿈치가 익숙한 물건들에 닿을 때 그 부피감과 무게감, 촉감과 온도는 평소 느끼던 것과는 깜짝 놀랄 만큼 다르다. 나신으로 고양이를 끌어안으면 나 또한 동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무로 만든 책장에 기대면 그것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물과 몸의 경계가 흐려지고, 복숭아를 크게 베어 물다가 그 과즙이 손바닥을 타고 팔로 흐르면 과일이 내 앞에 오게까지 품었던 뙤약볕을 알게 된다. 나는 고양이가 되고, 나무가 되고, 물이 되고, 복숭아가 된다. 그렇게 여름은 새로워진다. 남혜승, 김경희가 함께한 여름빛,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하현상이 함께한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이현아 작가의 책 여름의 피부에 담긴 그 표제작 여름의 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사람의 피부가 여름철에 어떤 변화를 겪는가 이런 것보다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네네. 얘기 들었는데 훨씬 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글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여름에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올 때 나신으로 네. 거닐고 싶어지는 아, 진짜. 그런 글이었어요. 아니, 저는 이 중에 안 해본 것들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나신으로 고양이를 끌어안으면 나 또한 동물이라는 걸 깨닫고. 고양이가 있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고양이를 끌어안을 용기가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는 가능한데 고양이 조금 더 낯설어서. 근데 나신으로 제가 도달할 수 없는 문장이라 이게 아름답게 동그라미 느껴지기도 하나 치셨나요?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여름의 피부라는 표제작 자체가 이 여름의 여러 가지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름의 음, 또 감각들을 또 전해주는 글이기도 해서 맞아요. 굉장히 저도 아름답게 읽었고, 이 책이 뭐 제가 방금 낭독했던 두 가지에서는 잘 이제 연결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네. 항상 그 어느 작가 또 어느 또 화가의 작품과 함께 이 음, 에세이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좀 저는 읽는 동안 여름에는 너무 더울 때 네. 그 에어컨이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어떤 근데 그 온도가 굉장히 적정하게 유지되는 미술관에 가서 되게 어, 어떤 사려 깊은 친구와 함께 천천히 그 미술관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 테이블에 앉으신 우리 늘 한숨이 많은 이 무욕 씨가 음, 그러니까 뭐 막 갑자기 급속 충전되는 어떤 그런 책보다 이런 네. 책을 보시면서 천천히 완충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섬세한 마음으로 골라주신 책입니다. 지금 특히 읽어주신 이 여름의 피부 이 부분은 듣는 동안, 아, 내가 이래서 초여름을 좋아하는구나 했던 그 이유, 그 음, 감각을 좀 네, 되새길 수 있었어요. 되살릴 수 있었는데, 반소매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긴팔 입다가 반소매를 딱 입었을 때, 그 바람이 불어올 때 팔에 닿는 느낌, 그 맞아요. 느낌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그런 예. 얘기 한 것도 생각나요. 너무 더운 여름에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원피스라는 것은 오늘 작가님도 원피스 입고 음. 계시는데 원피스라는 것은 아래 위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그 친구랑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걷다가 이제 옆에 걷고 있던 남성인 음. 친구였는데 너무 이제 더워하길래 나는 원피스 입어서 너 원피스 못 입어서 안타깝다. 어. 이러면서 너도 원피스를 입어봐. 어. 원피스란 것은 바람이 어디로든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음. 여름에 딱 한 장 입기에 너무나 쾌적한 옷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원피스 부심이 네, 그렇게 그래서 그 아구. 친구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렇네. 아. 원피스란 건 그런 옷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름에 진짜 아무리 더워도 바람만 좀 잘 불면 그럼 견딜만 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못 견디는 건 진짜 찜통더위.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한 자락 네, 불지 않고 아주 습하고. 그가 꽉 막힌 듯한 느낌. 이거에 네, 우리가 못 견디는 거지. 맞아요. 바람만 불면 사실 햇살이 뜨거워도 좀 견딜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감각들을 이 책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자극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 보면서도 최근에 제가 그 드라마 요즘에 그 졸업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 전교 1등을 하지만 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음. 학원 선생님이 그 학생이 항상 자기는 지문 읽는 게 재미가 없다. 국어 네. 시험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박완서 선생님의 지문이 교과서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박완서 선생님의 생애를 되게 짧게 또 요약해서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네. 그래서 주로 어떤 글을 쓰셨는지를 알려주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이제 그리고 너는 이 박완서 선생님의 생애를 알고 이 지문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음. 낯설지가 않을 거야. 라는 어. 이야기를 해서 그 학생이 되게 감화를 받아요. 나는 네. 그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쓴 어떤 풀어야 하는 그 문제로서의 지문을 봤을 때랑 이 음. 사람이 어떤 시대를 겪고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만나는 지문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진 것에 대한 음. 짧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 책도 보면서 이연아 작가님이 이 책에 등장한 다양한 그림의 그 화가들의 또 생애나 이런 음.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낯선 그림들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림을 좀 더 나의 식대로 해석할 수 있게도 되고 네. 해서 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혹은 음. 저처럼 그림이 좀 낯선 사람도 그림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림에 어떤 사연이 더해질 때 굉장히 의미 있어지잖아요. 더.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그러면 또 오늘 카페인 님이 보내주신 에세이도 만나볼게요. 사라강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준비했는데요. 이 곡 저의 100번 송이에요. 어, 최근 한 몇 개월 동안에 100번 송이 뭐예요? 하루에 100번 이상 듣는 송. 어, 근데 이게 하루 기준입니다. 아, 하루에. 하루에 100번 이상. 왜냐면 저는 한 곡만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몇 개월이라고 하긴 했지만 아마 한 지난해 여름에 제가 딱 꽂힌 다음에 어, 한 겨울에 이걸 또 100번송으로 잠시 살다가 그것도 너무 좋네요.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더워지면서 또 이제 100번송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신지 작가님도 그런 100번송 있어요? 요즘에 혹시? 저는 지금 노래로 떠오르지 않는데 이 네.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는 그럼 이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은 뭘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시 쳤는데 이게 여름의 노래라면 고은 그렇죠. 작가님의 저는 그 김보희 작가님이라고 네. 되게 그 제가 생각하는 여름의 초록을 가장 우거지게 다루신다고 생각되는 분인데 또 제주의 풍광 같은 것도 많이 아. 그리셨고요. 그래서 어. 김보희 작가님 그림을 또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방금 들었습니다. 김보희 작가님의 그림을 한번 네. 찾아보시면서 이 음악도 듣고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적절한 공감각적 심상으로 공감각적 심상 좋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은 이현아 작가의 여름의 피부였습니다. 지금 섬진강이라는 얘기를 신지 작가님이 음악 듣는 사이에 노래 한 곡 너무 좋아하면은 그걸 들으면서 추억을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여름의 섬진강이 거기까지 하다가 이제 음악이 끝났거든요. 이 노래를 하루에 100번씩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내 여름 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름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뭐 그날 8월 15일에 그 아름다웠던 노을 그리고 바닷가 우리 강릉 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들었던 추억 이런 게 다 떠오를 것 같아서 약간 지정곡 나의 여름 지정곡이 있는 것도 그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죠. 이 여름 노래 그렇지만 이건 이제 약간 초여름에 맞는 거고 한여름에 듣긴 또 조금 섬세하다 섬세해.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약간 24절기류인 거예요. 초여름 2주 곡이고 간격으로. 초여름 지정곡 그리고 네. 한여름 지정곡이 또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거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요만 하더라도 여름 되면 딱 들어야 되는 가요 막 몇 개 있었지 않나요? 그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는 뭐 으쌰으쌰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으쌰으쌰? 신화의 으쌰으쌰. 오랜만에 듣는 느낌인데 저는 쿨 듀스 생각했어요. 아. 와 여름이다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쵸. 우리 뭐 비슷한 예. 세대니까. 네. 근데 지금쯤 카페인 여러분 눈치 빠른 카페인 여러분이라면 눈치채셔야 되는데요. 여름의 노래, 뭐 여름의 그림, 여름의 어머, 피부 눈치 못했어. 또 쓰란 얘기죠. 이러면 우리가 또 여름의 땡땡으로 에세이를 쓸 수 있다. 와 피부에 닿는 기승전 숙제. 네, 진짜 숙제. 피부에 닿는 살갗으로 느끼는 숙제입니다. 자, 오늘의 책 이렇게 만나보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책은 이런 분들 읽으세요. 네, 앞에 우리 무욕시, 의욕이 늘 없는 무욕시를 위한 처방책이었잖아요. 여름에 좀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금 너무 나른하고 나는 의욕이 없고 너무 늘어지는데 뭘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이 책을 읽으시면은 천천히 완충이 되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페인님의 에세이 만나볼게요. 조리원 2주 최진영. (2주는) 쉬 빠르게 지나갔다. 조리원에서 짐을 정리하던 날 머릿속에 이런 문장이 흘렀습니다. 이내 말도 안 돼라고 되뇌며 마저 짐 정리를 했습니다. 어찌 이 시간들이 쉬 또 빠르게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낮밤 없이 수유를 위해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했던 당신과 하루에도 성장을 위해 몇 번씩 울음을 터뜨려야 했던 아이에게 그 시간은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문득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의 속성 중 하나가 작용했던 것이겠죠. 2주의 시간, 그동안 아이는 몹시도 달라졌습니다. 볼에는 지방이 조금씩 올랐고 눈도 제법 잘 맞춥니다. 수유는 여전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딸꾹질도 제법 크게 할 줄 알게 되었고 배변 활동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말하자면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엔 밥과 잠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바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아이의 평균 심장 박동수는 분당 120회입니다. 어른보다 더 바삐 들숨과 날숨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아직 정돈 안 된 뼈는 서로 자리를 잡느라 움직이고 체온은 고장난 보일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애를 먹습니다. 그런 바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 아이에게는 500g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이는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죠. 어른인 저의 기준에서는 겨우에 가깝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쉬 빠르게 지나갔다고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시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g이 삶의 전부였던 시기. 이 정도 무게감이라면 아이와 당신 그리고 저의 첫 2주를 말하는데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진영 카페인님의 글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네.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 에세이를 이분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분일 줄 알았어요. 아, 동일한 그렇다면. 분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분일 수도 있고 그건 네. 모르죠. 네. 네, 근데 이 2주라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이 아이 2주의 시간, 아이는 몹시도 달라졌다고 하면서 볼이 통통해지고 눈도 제법 잘 맞추고 네. 딸꾹질도 제법 크게 할 줄 알게 되고 네. 배변 활동도 문제없이 해내는 아이한테 갓 태어난 아이에게 2주는 짧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폭풍 성장을 하는 맞아요, 시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시간에 대한 밀도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2주란 건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게 보냈구나. 또 반성 모드 들어가나요? 아, 네, 또 딸꾹질은 이미 크게 할 줄 알고 배변 활동도 문제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500g이 이 500g은 우린 너무 좀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0g에 놀라는 그런 나이가 되진 않은 건데 이미 맞아요. 넘어선 건데 네. 이 500g이 삶의 전부였던 시기라는 말이 주는 그 초심이 있네요. 초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 에세이를 들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2주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다들 아이의 성장 속도를 생각하시고 500g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2주를 보내보면 어떨까 교훈적인 마무리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뭔가 방어하는 느낌, 이렇게 네트 너머로 공이 넘어오는 게 아닐까, 또 숙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미 오늘 한 2번 날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 숙제를 맞아요. 예,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서 날려주셨는데요. 카페인님 바로 당신에게 날린 겁니다. 지금 여름에 나일까요? 땡땡. 나 말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네, 네. 바로 여름의 땡땡으로 글 쓰셔서 말머리 테이블로 하셔서 북카페 홈페이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6월 중순일 텐데 네. 6월 중순 조금 더 깊어진 여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제이슨 무라즈의 썸머 브리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